감기에 걸려서 목소리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을 예정이에요. 오늘은 2025년 9월 13일이고 저는 구예은이고 주제는 팔란티어입니다. 저도 사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되게 생소했는데 조사를 하면서도 약간 완전히 실체를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급성장한 경향이 있었어요. 보니까 1년 사이에 주가가 391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엔비디아급으로 오른 건지. 국민연금이 그걸로 쏠쏠하게 올해 주식이었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되게 많이 투자하는 미주.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540조 원? 540조 원이고 근데 지금 약간 투자의 한계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PER이 PBR이든 PER이든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PBR은 원래 1 이상이면 높다고 하죠. 근데 이게 65배? 이게 너무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하게 고평가된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팔란티어 이름의 혹시 뜻을 아시나요? 팔란티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려나? 저도 약간 못 들었어요. 군이랑 관련 있지 않아요? 군이랑 관련이 있지만 그 이름의 유래는 밀리터리? 그 반지의 제왕에 있는 수정구슬 이름이 팔란티어라고 하더라고요. 팔란티는 같던데. 이 회사 자체에 그 뭐라 해야 되지? 회사 자체에 그런 주력 사업이 정보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거를 한데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정구슬로 이제 멀리 되게 명확하게 본다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는 알렉산더 키드먼 카프라는 사람이고 이게 설립은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상장된 거는 2020년도 9월 30일.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기준은 소프트웨어 시가총액 4위이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이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회사의 이 결정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 배경은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9.11 테러가 있었는데 이 9.11 테러 과정에서 테러를 딱 당했을 때 뭐 부상자라든지 다음 테러지는 어디일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에 문제를 느낀 그 CEO가 이 팔란티어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을 한 사람은 이제 3명인데 이사회 파운더에는 3명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카프, 스티븐 코언, 그 다음에 피터 틸 이렇게 3명이 되어 있는데 더 넓게 이제 잡자면 이 사람들에 더해서 존 론스데일, 네이센 레팅스 이렇게 5명이 공동 창업자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피터 틸일 텐데 이 피터 틸이 전에 있었던 회사가 페이팔이에요. 그래서 페이팔에서 고객 정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고객의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팔란티어 창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지금 보기에도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더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투자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미국의 CIA의 인큐텔이라는 벤처 기업이 이 팔란티어가 아무래도 정부에
정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타겟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해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팔런티어가 하는 일에는 4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다. 지금 보니까 그 4가지 플랫폼이 그 정부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고담, 그리고 기업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파운더리, 그 다음에 이 파운더리를 더 많은 환경에서, 많은 클라우드에서 설치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다룰 수 있게 해준 아폴로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4번째는 최근에 주가가 오르게 한 그 AI 기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AI가 이렇게 얹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AIP 이렇게 4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담 이거는 출시하게 된 게 이제 2008년에 첫 프로그램이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 출처에서 이제 통신 정보나 첩보 보고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종합하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방대한 데이터에 숨어 있는 이제 패턴을 찾고 또 이제 작전이나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운영 도구라고 합니다. 이 도구는 작전 환경에서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투입하는 게 제일 적절할까, 효율적일까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이고요. 예전에는 전쟁이나 치안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 영역이 되게 넓어졌고요. 원래 군인들이 이제 반군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를 손으로 쓰거나 하면서 되게 예전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다 같이 한 화면에서 보면서 이렇게 공통적인 패턴을 찾고 어떻게 어디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주요 사용자는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같은 정부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특히 2008년에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 육군 특수작전지휘부가 이거를 작전에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작전 실행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다은 공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좀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한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들을 다 모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개인 맞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감사에 혹시 걸릴 수도 있어서 이 팔란티어 쪽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동의 없이 대신 수집하고 판매하지 않는다. 그냥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쓰게 해주는 거지, 그거를 판매하지 않고, 또 접근 권한을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나누고 그거를 목적이나 기간 같은 것에 맞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지 그거를 악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담이 정부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정부 말고도 기업에서도 많은 이제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이거를 일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겪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파운드리라는 그런 플랫폼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16년도에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 파운드리 핵심 아이디어는 이 중앙 운영 체제와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중앙 운영 체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의 사용자가 같은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앙 운영 체제이고요. 여기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유튜브 설명도 들어봤는데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실제 세계에서 쓰는 뭐 사물, 개념, 사물이라거나 공장이라거나 장비, 뭐 주문, 거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랑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주는 그런 업무층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 실제적인 세계와 연결해주는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두 가지 예시를 찾아봤는데, 하나는 항공 분야 에어버스라고 이제 항공 회사인 것 같아요. 에어버스에서 했자요. 안 들으셨군요. 여기 그 에어버스에서 2015년도부터 고인 같은. 그 파운드리로 이제 일정 근무 교대 부품을 납품하는 거 아니면 이게 어떤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화면에 엮어가지고 생산 계획을 짜는 거를 돕는 이제 UI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2017년도에 에어버스가 그 스키와이즈라는 산업 전체용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한 후에 이걸 팔란티어랑 협력을 하게 돼요. 이 스키와이즈라는 플랫폼이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체 비행 회사에서 데이터를 이제 정리함 같은 플랫폼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설치가 빨라지고 업데이트도 더 이제 잘 되게 되고, 생산 관리 시스템. 에어버스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 대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냐면 데이터를 한 대 모아서 한 화면에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냐면 비행이나 근무, 그리고 부품 납부, 그리고 어떤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 화면으로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운항 계획을 세울 때 여기저기 이제 정보가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로그인을 막 여기저기서 하지 않고 한눈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파악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수습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더 자세히 보자면, 정비팀에서 화면을 딱 열면 이제 비행기별 결함, 부품, 그리고 이게 시간 순으로 이제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품이 뭐고 정비 인력이 어디로 막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운항팀과도 공유를 해요. 일정 연료를
기체 상태, 딜레이를 이렇게 해서 딜레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보건 분야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그 영국의 우리나라처럼 공공보건을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그런 큰 기관이 NHS라고 하는데 이 대형 산업 인프라 이 시스템이 2023년 11월에 대형 플랫폼인 FDP와 계약을 한 FDP가 이제 정보를 공공보건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FDP라는 정보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거를 팔란티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를 활용해서 각 병원에 있는 지역 조직의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환자 진료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운드리를 각 병원, 그러니까 전국 국가와 이제 병원 각각이 연결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쓰게 하게 되고요.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게 그냥 뭔가 시스템 아닐까요? 맞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뭐냐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도 아까 이 개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온톨로지. 온톨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정비팀에서 이 부품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내일 안에는 이 비행기가 나갈 수 있겠다 하면 그 비행기로 일정 잡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그런 게 병원까지 비슷하게 음. 관리하는 거예요. 인플루지 자체는 데이터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 잘 돼 있으면 진짜 편하긴 하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럼 그게 없었나? 저렇게 본격적으로 AI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통합하는 건 있지 않아? 그럼 사람을 갈아넣었던 건가? 그리고 좀더 회사가 불편했을 기업이 뿐이지. 조금 뭐라고 하지? 좀 불투명한 게 약간 그런 게 되게 철저하게 비밀 같은 게 보장되어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사람이 하진 않았을 거고 대부분 그게 얼마나 조금 흩어져 더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장부 정리했을 때 엑셀로도 다 되지만 기업이 커지면 엑셀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회계 장부를 더 존으로 바꾼다든가 바꾸거든요. 그거가 이제 시스템화 시키고 데이터화 시키려면 플랫폼이 다양한 A, B, C, D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저 더좀 비전. 대량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약간 그런 거를 도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쓰는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네, 지금 기업의 비중이 45%고 정부가 55%를 쓰고 개인은 거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거라고 사실상. 기업도 지금 미국 기업의 한 10%가 쓰고 좀 큰 기업 중에서는 10% 정도가 쓰고 있다고 저 하더라고요. 기업 안에는 이제 개인 정보들이 있겠죠. 그리고 와 근데 문제 생기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이 너무 많아. KT 쓰시나요? 전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열면 환자 대기 명단, 수술실 슬롯, 수술실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당직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 곳에 딱 보이고, 이게 수술실이 빈 게 생기면 더 시급한 환자를 빨리 배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없으면 근처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치료 시점을 좀 앞달릴 수가 있고요. 여러 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로 딱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가 해소되고 예약 속도도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병원마다도 저게 근데 요즘에 저 연결돼 건강검진 있대요. 받으러 갔을 때 이제 그 건강검진이 한 10명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찍으면 그게 전광판에 7번으로 가면 줄이 짧으니까 별로 보내고 약간 그런 것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두 또 번째 공간인데. 또 힘을 발휘한 게 코로나 때 접종이 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접종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지역, 뭐 성별, 민족성, 장애 정도, 뭐 누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낮은 접종률 커뮤니티를 찾아가지고 이동식으로 하고 클리닉 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급망 재고나 위치 이런 거 어디가 재고 부족한지 어디 좀 왔는지 이런 거 한 번에 딱 보고 효율성 최고다. 여유가 있는 데는 좀 이제 그거를 빼가지고 부족한 데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해졌고요. 한눈에 보고 또 한 곳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NHS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안전한 환경으로 딱 모아서 로그인 절차도 줄이고 더 빠르게 더 연결된 이제 진료를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은 아폴로라는 건데 아폴로가 뭐냐면 이 저기 파운드리를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파운드리가 돌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통합하고 또 어디 배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제 하나로 딱 이제 할 수 있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게 다양해요. 이름을 봐도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파운드리를 어디서나 안전하게 배포하고 설치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엔진입니다. 아폴로가. 프로그램 이름이네요. 등장 배경은 이게 원래 파운드리랑 같이 고안이 된 건데 이제 단일 클라우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그런 환경, 똑같은 질을 이제 질에서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2022년도에 출시가 됐고 2023년도에 공공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습니다. 이게 뭘 하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안전하게 딱 깔 수 있고 아니면 깔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축은 AIP라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파운드리가 일이나 기업 운영에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2023년에 AI 붐이 오면서 AI를 파운드리에 접목을 시키고 실제로 이렇게 자동화해가지고 좀 더 이제 사용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생겨가지고 파운드리가 AIP를 출시하게 되었고요. 이 AIP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파운드리가 AI를 데이터 운영에 연결해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등장하게 된 게 2023년 6월에 첫 이제 데모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 9월에 출시를 완전히 하게 되었고 이게 어떤 것들을 하냐면 AI를
데이터하고 운영에 딱 연결을, 근데 저도 이거를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약간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좀 맨 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거를 AI가 이렇게 통제해서 운영 전반을 좀 자동화하는 그런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뭐 뭘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또 이걸 분석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 화면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로 딱 끝내는 그런 느낌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뭐 미국 정부나 기밀망에서도 쓰일 수 있게 MS랑 제휴를 공식 발표했고요. 기밀에도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좀 모호한 느낌의 이런 거라서 좀 그런데, 긍정적인 전망하고 부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파운드리, 일단 긍정적인 전망은 일단은 파운드리가 되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라나는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대형 기업이 100여 개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중인데, 이제 팔란티어 CEO는 팔란티어를 결국에는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10배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층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올해 목표는 3.9억 달러? 작년 연매출 대비 이제 36% 성장하는 거를 가이던스로 잡고 있다고 하고, 근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번 8% 정도 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못 나와서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막 기대가 엄청 많았는데 그만큼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AIP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AI 시대 플랫폼 기업, AI 시대에 왜 이러지? 소리가 너무 큰데? AI 시대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좀 요즘 AI 주들이 많이, 그러니까 유행성으로 AI를 쓰는 게 아니라 AI를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인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좀 독자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팔란티어가 고마진 구조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보면 영업이익이 20%가 넘고요. 이제 자유현금 흐름 마진이 40% 정도 돼가지고 되게 꽤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하고, 고객 확장 전략이 그냥 딱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회사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고객이랑 함께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코딩을 해가지고 필요한 솔루션을 이제 딱 만들어주고 그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솔루션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AI도 사용되다 보니까 뭐 발전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도 있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오른 상태예요. 앞으로 12개월에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뭐 200~30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열돼서 높아진 상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 주가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국방 예산이 축소되면 이게 정부 고객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매출에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어요. 아직도 50% 넘게 정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선거 시즌에도 리스크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규제나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데이터 보호법이 강화되면 산업 확장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만약에 예상보다 낮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거를 그냥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놓고 또 분할로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 조사한 거는 여기까지.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23만 원인가? 그 달러라면 몇이지? 한 주당 갖고 높구나.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배당금은 얼마? 배당금 없어요. 없어요? 없어. 경쟁사 있어요? 경쟁사 얘긴 딱히 없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그게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기업은 많아. 이렇게까지 약간 크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기업이 성장하려면 트리거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그 네이버 그 검색 엔진처럼. 근데 제가 처음 팔란티어를 들은 거는 진짜 국방 조직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통신사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그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이 팔란티어가 갑자기 크게 된 그 사업이 있어요? 맨 처음 지금은 뭐 4개의 사업이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사업이었을 텐데 그때는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게 주가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오른 거는 AIP 나오고 나서 막 오른 것 같고 네. 파운드리가 이제 정부 분야에서 기업 분야로 확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객층이 점점 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 AI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성도 느끼고 하면서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부나 국방 쪽에서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기업도 사용을 하게 되면 고객층이 되게 넓어지니까. 지금 주가를 쭉 보고 있는데 24년도 11월 26일에 상장이 됐고 그 전까지는 금액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비상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2만 원대다가 막 10,000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팍 터진 순간이 상장하고부터 이미 9만 원, 10만 원, 12월 31일에 10만 원 나간 게 점점 쭉쭉 올랐고 지금 25년 들어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지금은 네. 많이. 기업은 16년도부터 아까 16년. 이 기업에서 처음 나온 거는 20년. 20년도. 근데 아까 16년도도 이거는 그건 파운드리가 나온 시점이에요. 파운드리 기업 플랫폼 나오는. 2003년이라고. 이게 좀 딱 회사가 설립된 건 2003년인데 한걸 많이 했고. 거기서 고담이라고 국방 관련된 게 나온 게 2008년? 그러니까 설립은 해놓고 그 본격적으로 조금씩 만든 거는 2008년에 만든 거. CEO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CEO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냥 페이팔이었고, 피터 틸? 음, 이 사람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페이팔 마피아.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은 근데 페이팔 마피아에서 팔란티어 마피아로 그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거 같다. 그 원래 정부랑만 이렇게 하다가 9.11 테러 보고 아 이제 이거를 민간에도 이런 거를 뭐 접목을 시켜야겠다. 약간 그런 그 영감을 얻어서 9.11 테러로 그쪽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고 정부 있었나? 쪽을 만든 거예요. 9.11 테러에서 영감을 얻었다. 테러 방지를 위해선 정부들을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뭔가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기밀에 쌓였나. 우리가 쓸 일이 크게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한테 다 와닿는 거. 와닿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뭔 일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투자자 같은 걸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끌게요. 네.